아주 뭐 전문이에요. 20년간 배운 게 분탕이야. 이 인간은 20년간 배운 게 분탕질이에요. 아주 고도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자당 후보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이 분탕질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어떤 나라에서도 예? 이렇게 자당의 후보를 깎아내리고 분탕질을 치고 폄훼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이런 같은 당의 대표라든가 그리고 대선 후보에 참여했던 그리고 전직 대표 이런 경우는 역사상 전무하다. 이 기억을 우리가 똑똑히 머릿속에 새기고 대선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 들어가야 됩니다.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입니다. 2시가 아니라 국회 의사당역 3번 출구로 쭉 해서 올라오시면은 국민의 당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준석 탄핵 집회 정말 지지자들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을 보여주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여론조작 반대 수개표 집회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만 가지고 계속 집회를 열고 하면은 결국 이준석이 원하는 당내 분란만 가중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홍준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박수 치면서. 그래서 홍준표가 좋아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그래도 한 달간 했기 때문에 김종인이라도 내쫓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돼요. 윤석열 돕는 거지. 예. 우리가 이준석 끌어내리는 게 전반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도 질렸어요. 이런 인간들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살다 와 저런 인간들은 진짜 꿈에도 보기 싫어요. 꿈에도.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럴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정치권에 들어와 갖고 세상 별인간 다 봤지만 여기서 더 보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자 소식 전하는데요. 이준석 얘기 아까 제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연습 문제 냈다고 하는데 그 연습 문제 진짜 악질이에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일단 버티기 들어간 이준석. 버티기에 들어간 이준석. 재선 의원들은 대표 사퇴 결의했다. 예,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이준석은 끝까지 버티겠다 이거지. 악착같이. 예. SW 우님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자신을 향한 퇴진 요구에 대해서 자진 사퇴는 전혀 고려한 바 없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버티기가 길어지면서 갈등도 길어질 거다. 결국 이준석이는 윤석열 낙선 이게 목표라는 거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 이준석은 왜 이렇게 버티기에 들어갔을까? 오늘 이준석이 마지막에 무운을 빈다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 SNS 메시지를 남겼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이준석이는 그 책임을 모두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면서 당대표직 안 내려놓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나 끝까지 가겠다. 지방선거 공천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책임 돌리는 거지. 얘가 대선 패배했다고 나갈 애가 아니라니까요. 이 눈빛을 보세요. 이 교활한 눈빛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준석 퇴진 탄핵 운동 계속 벌려야 돼요. 이준석을 탄핵시키고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 윤석열 당선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딱 당선이 되면 힘이 생기니까 이제 낙선 운동도 쉬워지고 또 힘을 가지고 뭐 홍준표 이런 인간들은 뭐 그냥 없애버리는 거고 하여간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면서 저런 구시대적이고 그리고 이런 이준석도 구시대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보면은 행태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다 퇴출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자, 하여튼 얘는 끝까지 남아있을 거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은 퇴진운동이 더 쉬워지고 낙선되면은 이준석은 절대 안 나가면서 또 우리 동력이 깎였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는 그런 악착 같은 악독한 짓거리를 벌일 거다 이거죠. 자, 윤석열 대표의 거치는 내 소감 박. 자, 윤석열 후보는 이게 좀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대표에 거치는 내 소감 받기라는 게 지금 최고위원들 따로 뽑고 대표를 따로 뽑았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더라도 이준석을 사퇴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무 권한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게 되면은 최고위를 해산시키면서 이준석도 날릴 수 있다는 주장,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 측은 전자, 그러니까 선거를 최고위원과 또 당대표를 따로따로 선거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당대표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전국위가 열려서 최고위원회를 다시 선임한 다음에 전국위에서 인준해주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여간 이준석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날아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 나경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준석을 뽑아놓은 게 두고두고 후회되는 거예요. 방식도 그렇고. 어쨌건 두 개 다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후자를 택해서 최고위원들을 사퇴시키고 이준석 퇴진을 시키려고 해도 이준석이 버티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앉아 있으면 이게 또 더 골치 아파진다. 이거 더 골치 아파진다. 그래서 지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또 취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내보낼 수도 없고 안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후보는 대표의 거치가 내 소감 받기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몇몇은 그게 아니다. 최고위원들 사퇴하면은 당무 권한이 윤석열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있다.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후보 측은 그게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재선 의원들은 이준석 사퇴 결의했습니다. 오늘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하루 종일 대표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대요. 재선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 사퇴를 촉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초선 의원들도 해당 행위다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석만 사퇴를 안 하는 거죠. 이준석만.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대표를 고립시켜 식물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가라. 이제는 신경 안 쓴다. 대표는 있지만 대표에 대한 예우라든가 권위, 그리고 선대위 활동 이런 건 모두 없다.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 당대표로 가는 거로 지금 국회의원들은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네 맘대로 해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이준석 때문에 봉합이 되지 않는, 그래서 갈등이 계속 될 수뿐이 없는 정말 아주 골치 아픈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지지자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우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아주 강하게 뭉쳐서 더 열심히 자원봉사하고 주변에 홍보하고 해야 돼요. 이준석 때문에 지금 계속 대선 상황에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싸울 겁니다. 유튜브로 계속 싸울 거고 또 집회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이가 오늘 잔머리를 썼죠. 잔머리를. 요 보도 보시면 잔머리를 써서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안 된 거예요. 이준석 오늘 연습 문제 제안이 거부됐다. 윤 후보 당선 무은빈다. 이게 장수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 그래 내가 너 잘 갔다 와. 전쟁에서 이겨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거야. 선거 안 뛴다 이 얘기죠.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역설적이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예. 자, 하여간 자기는 선거 안 뛴다. 윤석열로 혼자 나가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연습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5일 SNS에 저는 오늘 선거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다시 움트여볼 수 있는 것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소위 연습 문제라고 표현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방금 거부되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는 고민해봤어요. 왜 거부되었을까? 공천이에요, 공천. 그 다음에 또 선대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리 이런 거겠죠. 지금 전국적으로 6군데의 이제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 자기 측근들을 박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요즘 좋지 않냐. 젊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공천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연습 문제라는 제안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정치적인 상상을 할 수뿐이 없어요. 근데 안 되죠. 거부됐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대표 무음 빈다. 나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신 자기는 계속 당무는 유지시키겠다. 이게 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준석 계열, 이준석 사보타주로 청년들이 호응하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계획했다라는 이야기는 어차피 불가능해 보입니다. 뭐 오늘 있었던 얘기는 좀 이따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9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빕니다. 당 대표로서의 당무에는 충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윤석열 선거 안 뛰고 선거 패배하면은 꼭 물론 이제 당무에 충실한다는 게 이제 민주당 당무죠,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무가 아니라 민주당의 한 일원으로서 계속 선거 방해는 하겠습니다. 이게 얘기예요, 사실은. 방송 다니면서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게 도움 주고 있으니까. 자, 이거 하여튼 계속 분탕 치겠다 이거죠. 계속 분탕 치겠다. 하여튼 윤석열 잘해봐라 이러면서 빈정거렸어요. 자기가 제안했던 어떤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된 것 같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준석의 이 분탕은 앞으로 계속되고 이 리스크는 계속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골치 아파졌어요. 아주.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사퇴 요구도 했고 후보도 김조인까지 내보내면서 전반적인 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상당한 압박도 갖고, 그런데 또라이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얘가 상식이 있으면 사퇴를 했다고. 근데 벌써 보세요. 공천권이 달려있는 내년 지방선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놓겠냐고. 얘는 윤석열이 떨어져도 절대 사퇴할 애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떨어져도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무운을 빕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면서 당대표로서 사퇴는 절대 안 하래거든 얘가. 물론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이미 내렸죠. 이제는 내렸지만 얘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가 있겠냐.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참 똥 밟았어요. 똥 밟았어. 홍준표가 밖에서 떠드는 거 이거는 무시해도 돼요. 원래 뭐 선거에 떨어지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경선에서. 근데 이낙연도 그 정도 안 했어요. 이낙연은 더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이재명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근데 선거 끝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경선 끝나고 나서는. 오늘은 광주도 같이 내려갔다고 하대. 야, 그런 거 보면 이낙연은요 젠틀해요. 젠틀해요. 예? 홍준표하고 이낙연하고 선거하면 저 이낙연 찍을래 그냥. 젠틀해요 오히려. 물론 홍준표하고 이낙연하고 대결할 일은 없죠. 예. 근데 홍준표가 민주당이래요 벌써. 홍준표 민주당 사는 것 같아. 어쨌건 이낙연하고 홍준표가 나오면은 민주당은 못 찍으니까 그냥 저 선거 안 할래요 앞으로. 예, 진짜로. 뭐터라 합니까? 하여간 이낙연도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많고 이재명이가 기분 나빠도 함께 하는데 홍준표는 말이죠. 함께 안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밖에서 씨발 막 계속 공격해.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자, 한번 보실래요?
야, 진짜 홍준표는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자기가 선거 나가면 앞으로 또 이 사람 계속 정치할 거니까 이런 자기 같은 사람 만나야 돼. 홍준표, 윤석열 선대위 개편에 본인 처가 리스크 해소부터 해라. 본인 처가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다. 기사 요약 보면은 윤석열 입장이면 2030 지지율 위에 뭘 할 것이냐. 진심 어린 소통이다. 이게 홍준표가 착각하는 게 진심 어린 소통 개뿔. 지금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사람들. 분탕들이 들어와서 홍준표 잘한다고 하는 거지. 이게 국민의힘 사람들입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후보 간담회에 일부러 막 찾아 들어와 갖고 윤석열 후보 욕하는 인간들이 그게 지금 진심 어린 소통이고 그 인간들이 국민의힘의 사람들이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후보 교체 얘기하는 인간들 물론 일부는 있겠죠. 일부는 홍준표 빠들이겠지만 상당수는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민주당 사람들. 자, 후보가 교체된다면 정권 교체될 것이냐는 질문에 망상이다. 그건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후보 교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만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왜? 그래야지만이 자기 공간이 넓어져요. 홍준표는.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홍준표가? 그 다음에는 이준석하고 싸울 거예요. 너도 책임 있다. 너 나가라. 앞장서서 싸울걸요?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지방선거 또 공천하잖아요. 하여튼 저는요, 제가 이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나 정확해요. 홍준표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홍준표는 지금 당권에 관심이 있다니까. 어쨌건 윤석열이 무너져야 그 공간을 비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당대표 선거 해가지고 당권 가지고 지방선거 공천. 이준석은 윤석열이 떨어지든 말든 그 자리 지키면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뭐 떨어지면 민주당이 칭찬해 줄 테니까 또 그 칭찬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둘 다. 어쨌건 그런 상황이고. 자, 보세요. 대선 끝나면 홍준표는 제일 먼저 이준석 겨냥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안 됐다. 빨리 나가라. 국민의힘을 살려야 된다. 뭐 보수의 적자는 홍준표뿐이 없다. 막 하면서 들어가고 물밀듯이 들어가서 당을 장악하려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보 교체라는 말은요, 진심이 아니라 후보 교체는 윤석열 죽이기예요, 여러분들. 정권 교체 반대의 동의어. 정권 교체의 반대의 동의어는 후보 교체라고.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거. 민주당 빠들이 하는 거지. 악질이에요, 악질. 홍준표는. 이 인간은 악질입니다. 우파에서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어떻게 자기가 감히 보수의 무슨 적자를 내세우고 국민의힘을 먹으려고 해요. 다음에 대통령 후보 나오면은 꼴찌 만들어줘야 돼. 아니, 해당행위잖아요. 이 자체가 해당행위. 출당시켜버려야 돼요, 홍준표는. 출당시켜버려야 된다고. 악질이에요, 악질. 내일은 홍준표도 규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일은 홍준표도 규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내일 집회 성원도 해주시고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내일 집회 성원도 해주시고, 후보 교체 이 악질 선동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슈퍼챗 릴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밤에 충격 라이브 한밤 토크는요, 이 방송이 한밤 토크예요. 오늘은 요 한밤 토크 끝나고 저는 좀 쉬고 내일 집회를 준비해야 되거든. 지금 목이 안 좋아요. 제가 화요일 날 막 또 연설했고 내일 또 좀 목이 살아있어야 연설을 하잖아요. 방송하는 사람은 이 또 목과 컨디션이 생명인데, 한밤의 토크 부드러운 목소리에 신혜식이가 여러분들을 또 꿈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 목이 쉬어가지고 참 힘들어요. 하여간 이 홍준표 절대적으로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하는 짓거리. 이미소님 감사합니다. 자, 요거 윤석열 간담회 참석, 스피커폰 축사의 일부 참가자가 욕설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좀 제가 취재를 했는데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청년 간담회에서 스피커폰 축사로 등장한 것을 놓고 실망한 청년들이 욕설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선대위에 임명됐던 한 청년 보좌역은 후보 교체를 주장하며 사퇴했다. 이날 오후 국민소통본부 주최로 개최된 청년 간담회 행사에서 주최 측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 했나 봐요. 300여 명이 참여해야 되는데 한 200에서 이 500명이나 참여했는데 갑자기 링크가 어디로 갔대.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참여한 행사는 아니었는데 주최 측이 잘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최 측이 윤석열 후보에게 뭐 목소리라도 들려주려고 스피커폰으로 제가 오늘 여기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딴 데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나 봐요. 그랬더니 바로 뭐 정신 못 차렸다 뭐하냐 하면서 욕설 나오고 후보 교체 주장하면서 개판 5분 젖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본 즉슨 어떤 얘기냐, 후보 교체가 아니라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후보 교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막 얘기한 애들이 원래 링크를 그 윤석열 후보 측의 청년들한테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홍준표 지지자 또 뭐 다른 데도 막 퍼졌나 봐. 그러면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목소리 나오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탕들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갖고 한 행사가 망쳤다 이거죠. 좋은 의도를 갖고 갖는 행사가. 근데 또 그 중에 하나 선대위에 임명됐던 청년 보좌역 하나가 이제 후보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퇴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2030 얘기하는데 절대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청년 보좌역이니 뭐니 이거 알지도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 데려다 놓고 뭐 할 겁니까 도대체? 왜 자꾸 윤석열 후보에게 뭐 청년이니 뭐니 이렇게 자꾸 주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후보자가 곳곳을 다니면서 계속 만났다고, 청년들도 만나고 간담회도 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떨어져. 행사 자체가 올드하니까. 청년들에게 메시지만 던지면 됐지 자꾸 만나고 무슨 행사하고 뭐 자리 주고 이러다 보니까 더 꼬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뭐 후보하고 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을 끌고 오는 방법은 그들에게 비전만 제시하면 되지 자꾸 쓸데없이 만나고 뭐 자리 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몇백만 명, 비율이 한 20% 될 거란 말이에요.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청년들에게 뭐 기회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보좌관 주고 뭐 이런 것들이. 걔네들한테는 그냥 상상과 꿈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뭐 자리 주고 보좌역 주지 말고 전반적인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애들 갖다 놓고 나서 뭐 여명 같은 애도 뛰쳐나가고, 또 뭐 페미니스트 불렀다 뛰쳐나가고, 청년 보호자역 앉혔다 뛰쳐나가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청년 보호자역 남아있는 애들 중심으로 하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고, 특히 정치권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2030은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준석 바들이 많아요. 이준석 같은 애들.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해갖고 성공해야 되는 애들이 왜 정치권 주변을 얼쩡거리겠습니까? 가서 뭐 용돈이나 타고 밥이나 얻어먹고, 대부분 논팽이 같은 놈들이 천지에, 논팽이 같은 놈들이 천지. 이 방송 보고 저 씻겠지만 그 개새끼들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집회에 나와갖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싸워준 애들은 정말 대단하고 착한 애들이고 애국자들인데, 그러지 않고 평상시에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뭐 하는 애들 한 몇백 명 될 거야, 걔네들. 밥이나 얻어먹고 술이나 얻어먹고, 이준석 같은 놈들 아니야 다. 그런 애들 주변에 있는 애들 끌어다 놓고 하면은 망할 수뿐이 없어요. 망할 수뿐이 없어. 제가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정경련도 그거 지원한다고 그 논팽이 같은 놈들 지원 엄청 했습니다. 근데 걔네들 보고 야 니네들 있잖아, 나랑 같이 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그럼 나오는 새끼 한 명도 없어요. 주말에 집회하는데 나오는 새끼 한 명도 없고, 야 밥 먹자 그러면 씨발 다 나와, 개새끼들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돈 많아갖고 돈 줄게 그러면 또 다 나오고. 야, 그런 놈들이 지금 국민의힘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놈들 끌고 와봐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 응?
한희숙님 감사합니다. 박하루가님 감사합니다. 예. 마이맨 사인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뚜비네집님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그리고 소신 있고 오히려 태극기 집회 나와갖고 열심히 싸우고 진짜 뭔가 투쟁하는 애, 투쟁 그런 애들을 끌고 와야지. 그것도 아니고 논팽이 같은 놈들 데리고 와갖고서는 맨날 밥이나 처먹이고 이번은 아닌가 보다. 분명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 높았잖아요. 그러면 더 난리입니다. 더 난리야. 더 아주 그냥 아부 떨고 꼴값 떨고 할 놈들 태백이에요. 태백이. 윤석열 후보들이 잘 알아야 후보가 잘 알아야 돼요. 걔네들 사실 백수거든. 백수. 쥐뿔도 모르는 백수들이에요. 몇몇은 또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애들 데려다 놓고 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젊은 애들하고 일할 때는 집회라든가 좀 강렬한 투쟁 이럴 때 동지애를 쌓고 그 다음에 뭐 야 이런 일을 하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무슨 씨발 지네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고 꼴값 떨고 전 밥맛이에요. 제가 30살에 시작했어요. 30 중후반에 시민운동 시작해서 제가 거의 25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년째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저도 2030 안에 들었는데 이 나이가 되면서 보니까 20년 동안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쟤는 벌써 밥 처먹으려고 오고 자리 하나 구하려고 오고 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논팽이 같은 놈들이. 오늘도 그런 논팽이들 하고 또 그중에 부탕자하고 또 섞여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오스칼님 감사합니다. 예. 자, 2030 표심 이재명이 33, 안철수가 19, 윤석열이 18, 28. 자,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해요.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에서 이게 이제 2030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라는 거죠. 한번 그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심상정이 7.5, 김동연이 뭐 별로 안 나오고 이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후보는 만 35세에서 39세, 대전, 세종, 충청에서 40%, 광주, 전북에서 40%, 이재명은 진보층에서 50%, 민주당 지지층에서 70%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안 후보는 18세에서 24세에서 만 25세에서 29세 여기서 한 20%, 대전, 세종, 충청에서 26%,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6%, 보수층에서 24%예요. 윤석열 후보 볼까요? 윤석열 후보는 30에서 34세 20%, 대구 경북에서 22%,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9.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보수층에서는 30%, 자영업자에서는 26% 이렇게 받았어요. 자, 좀 어렵게 조사가 됐지만 이 조사는 정확하지 않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 20대가 안철수를 지지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조사예요. 이게 바뀌어 있으면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철수가 한 30,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 정도가 윤석열 이렇게 하면은 맞는데 이게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2030 세대 20대 대통령 선거 프레임을 묻자 응답자의 39%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30%가 그리고 28%는 정권 교체. 이게 맞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 조사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리얼미터에. 20대가 정권 재창출이 평상시 물으면 50% 나와요. 왜? 20대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정권 교체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이 29%. 그리고 정권 교체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죠. 정권 재창출. 연장이 29%, 그리고 정권 교체가 26.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샘플이 잘못된 거예요, 샘플이.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안철수 지지층, 중도층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세대가 20대인데 20대가 정권 연장이 30%, 정권 교체가 26이 나온다는 게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죠. 네. 새해 조사했을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권 교체가 55가 나왔거든요. 55. 최근에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55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제 이준석이가 한 얘기를 들으니까 좀 재밌어요. 이준석이가 뭐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시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정권 교체 당연한 거죠.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거의 50%, 60%가 나와요. 부동산 문제, 코로나 문제 다. 그러니까 그 시중의 여론이 틀린 바가 없죠. 제가 직접 나가서 얘기해도 정권 교체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근데 정권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민주당 사람들. 그러나 대다수는 살기 어렵다고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열받았다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권 교체 요구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정권 교체 요구에 부합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냐?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부동산 문제가 1번이에요. 대장동하고 싸워줘야 돼. 그러니까. 근데 대장동하고 안 싸워.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 일자리 문제 누구랑 싸워야 돼? 노조하고 싸워야 돼. 근데 이준석은 대장동하고도 안 싸우고 노조와도 안 싸우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기조로 돼 있는 거예요. 왜? 윤석열은 열심히 싸우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이준석이가 저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당의 문제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의 전략과 비전이 가려지는 거죠. 오늘도 보세요, 기사. 제가 뭐 기사 여러 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소개드릴 기사가 없어. 죄다 윤석열 까는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준석이 있고. 그러니까 보도가 말이죠. 편향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민주당은 뭔가 하는 분위기, 국민의힘은 이준석과 김종인에게 그냥 둘러싸여갖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리스크 때문에 거기 매달리고 홍준표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기사가 줄줄줄줄 나와요. 윤석열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홍준표가 더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어쩔 때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홍준표 리스크, 이준석 리스크, 그리고 김종인 리스크는 지금 사라지고 있지만 얘도 또 이제 밖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 명의 리스크, 이걸 왜 누가 만들어냈냐 이거야. 누가 이런 리스크를. 홍준표는 원래 분탕 혼자 치면은 국민들이 야 쪼잔하게 나가고 계속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갔을 텐데 울산 회동을 통해서 이준석을 살린 게, 그리고 김종인을 끌어들인 게 문제였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확실히 절연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아주 골치 아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적과의 동침이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적과의 동침. 어쩔 수 없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 됐다. 예진이님 감사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해요. 아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예. 주병덕님 감사합니다. 내일 집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힘을 좀 보태주세요. 예. 이렇게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집회를 아주 화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개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계속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있고 또 윤석열 후보에게도 부담이 있어요. 우리가 꼭 마치 분탕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집회 화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개표 집회로 넘어가고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싸워주셔야 됩니다. 각자 영역에서. 그래서 지금 적과의 동침이 될 수뿐이 없는데 이준석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탄핵이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준석 소환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동영상이 한 방 땅 터졌으면은 그냥 훅 갈 수 있는데 뭐 가로 세로가 위험하다니까 자기네 그거 공개하면은 뭐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건 뭐 동영상이라도 빵 터졌으면 좋겠지 뭐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뭔가 하나가 확실하게 터지든지 아니면 검찰이 빨리 이준석을 소환해서 뭘 해야 될 텐데 당대표다 보니까 마음대로 부를 수도 없고 말이죠.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써야 됩니다. 냉정하게.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냉정하게. 그래서 각자 자원봉사자가 돼갖고 열심히 투쟁하고 싸우고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기사로 봐도 대부분이 우리 쪽에 유리한 기사는 안 나오고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까는 기사만 대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 네이버 한번 보시면 김종인 이준석 배제 다시 시작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뭐 김종인 작심 비판 뭐 이런 기사 또 단독 김종인 윤핵관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영향력은 여전 뭐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 이 인간적으로 좀 사람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나갔으면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잘하길 바랍니다. 잘 정리가 되면 또 제가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가자마자 뒤통수 치잖아요. 나가자마자 아주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이죠. 자 이것도 결별 그다음에 또 김종인 재합류 절대 없다. 김종인 얘기 계속 눕는 거예요. 윤석열 선대위 해산 홀로서기 그다음에 여론조사 안 좋은 거 2030 표심이 안철수가 더 많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조사. 여론 조작이 지금 아주 강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렬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의도 연구원을 빨리 재개편해야 된다. 지상호기를 잘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후보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응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한미모님 감사합니다. 예. 자, 하여간 내일 여러분들 집회 좀 많이 좀 나와주시고 내일 오후 1시입니다. 내일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내일 중요한 게 있어요. 1시인데 윤석열 후보가 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거 재밌어요. 윤석열 후보가 내일